조선의 궁궐. 차가운 대전 바닥 위에 연지영이 포승줄에 묶인 채 꿀려 있었다. 신하들은 입을 모아 그녀가 국왕을 미혹했다며 그녀를 귀녀라 단정하고 극형을 요구했다. 그러나 왕좌에 앉은 이현은 미소도 없이 선언했다. 이 여인은 수라상을 해괴하게 꾸며 과인을 미혹하였다. 지금부터 수락관 대령 숙수로 임명하노라. 단 하루라도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곧바로 극형이다. 순간 궁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슐랭 3스타를 꿈꾸던 젊은 셰프. 그녀는 하루아침에 폭군의 셰프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 드라마 폭군의 셰프 첫 회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타임슬립, 왕과 셰프의 만남, 그리고 음식이 만들어내는 운명 같은 서사. 첫 과정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잡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장면을 따라가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025년 프랑스 셰프 경연장. 연지영은 조리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화구 고장으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불이 켜지지 않아 요리를 못할 상황.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료 속에 있던 짚을 태워 직화구 일을 시도하고 마지막 순간 직화 시어링을 완성합니다. 그녀가 선보인 요리는 바로 조선의 궁중요리, 숯불구이. 결과는 대성공. 연지영은 최종 우승을 거머쥐며 미슐랭 3스타 헤드 셰프가 될 기회와 함께 상금 10만 유로까지 손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에게서 부탁을 받게 되죠. 귀국할 때 조선시대 사료 한 권을 가져다 달라는 것. 그 책의 이름은 바로 마글록이었습니다. 귀국길 비행기, 마침 하늘에서는 개기일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좌석 승객이 실수로 커피를 쏟아 책에 얼룩이 생기고 맙니다. 지영은 얼룩을 닦기 위해 화장실로 향합니다. 책을 살피던 중 찢어진 부분에서 연정을 담은 로맨스 기록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비행기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승무원은 그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난기류의 충격에 지영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고 책 속의 글귀가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하늘에서는 일식이 겹치고 지영은 이름 모를 곳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조선의 과거로 떨어진 연지영. 그녀가 추락한 곳은 다름 아닌 사냥꾼들이 쳐놓은 거물망 함정이었습니다. 결국 나무에 매달린 채 몸부림치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지죠. 한편 그곳에서는 왁 이현이 사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활시위를 당긴 순간 화살은 정확히 노루를 꿰뚫고 짐승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곁에 있던 황관은 역적무리의 습격을 걱정하며 이제 황궁으로 돌아가자고 권했지만 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냥을 계속 이어갑니다. 궁에서는 구식례가 한창이었고 대비는 왕이 자리에 없는 것을 크게 노여워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처신에 불만을 쏟아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죠. 그때 날은 저물고 있었습니다. 사슴을 많이 잡은 자에게 상을 내리라는 명이 내려졌지만 군관들은 일식 중 불경한 일을 하면 귀녀가 출몰한다는 예언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침내 일식이 시작되자 군졸들조차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지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휴대폰을 꺼내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이곳에 있는 거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만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왕의 곁에 한 마리 여우가 나타납니다. 이현이 활을 쏘아 여우를 겨누었고 그 장면을 지영이 목격합니다. 왕의 시선은 곧 낯선 여인 지영에게로 향합니다. 이현은 지영을 수상한 자라 여기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지영은 달아나다 벼랑 끝에 몰리고 말죠. 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이현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녀의 이상한 차림을 보고 곧장 귀녀라 단정합니다. 귀녀라. 과인의 앞에서 감히 이름을 숨기다니. 이현은 화를 겨누며 위협했고 지영은 어떻게든 자신을 설명하려 했지만 대화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활시위가 당겨지고 화살은 지영의 가방을 맞춰 가방은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화살이 떨어지자 이현은 말에서 내려 직접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지영은 두려움 속에 저항했지만 도저히 힘으로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또 다른 화살이 이현의 어깨를 관통합니다. 순식간에 균형을 잃은 두 사람은 함께 벼랑 아래로 추락하고 맙니다. 왕을 따라 사냥을 하던 군관들이 절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색을 시작했고 한편 궁에서는 이현의 숙부와 임송재가 서로 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절벽 아래에서는 지영과 이현이 깨어났습니다. 지영은 이현이 진짜 화살에 맞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급히 상처를 지혈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나 싶어 휴대폰을 찾았지만 이현은 그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단검을 꺼내 지영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무릎을 걷어차 단검을 떨어뜨리고 셰프로서 배운 칼재주를 선보였습니다. 칼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을 본 이현은 오히려 귀녀가 틀림없다며 다시 공격합니다. 두 사람은 거칠게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지영은 이현을 묶어버린 뒤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여전히 그녀를 귀녀라 의심했습니다. 한편 궁에서는 왕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이 커졌습니다. 숙부는 그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라 했지만 대군도 이미 왕의 실종 소식을 들은 상황. 대군과 그 무리 역시 왕을 노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던 지영과 이현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현은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했지만 지영은 그를 정신이상자나 연기자로 여겼습니다. 불쌍한 사람 같아. 많이 아픈가 보네. 동정하듯 말하는 지영에게 이현은 성은을 내리겠다고 하자 지영은 참지 못하고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사냥터에 있는 금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지영은 역사 이야기를 꺼내며 채홍을 나쁜 역사라 단정하고 이현을 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현은 붕괴했지만 지영은 그의 말을 무시하며 포승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 안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그곳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 집 안에는 뜻밖에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영을 보자마자 도둑이라 소리치며 당장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지영은 다급히 물었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느 시대예요? 여인은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살고지 숲 빈금의 사냥터요. 이곳에서 살다 발각되면 잡혀갑니다. 제발 목소리를 낮추시오. 순간 지영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세트장이 아니라 정말 조선시대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길금, 18살 소녀였고 냄새만으로도 식재료를 찾아내는 절대 후각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가방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며 대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추장과 천연 재료를 이용해 새로운 요리를 완성했죠. 그녀가 만든 것은 바로 프렌치 비빔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기미를 보라며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보던 왕이현.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음식을 바라보다가 결국 한 입을 받아 먹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매운맛에 독을 탄 건 아닐까 의심했지만 곧 어머니가 먹여주던 기억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지영과 길금은 개울가로 향해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군관들이 왕이 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군관들에게 명합니다. 그 여인을 잡아들이라. 꽃집은 불길에 휩싸이고 두 사람은 개울가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길금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여긴 조선이요. 그 말을 들은 지영은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군관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영은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으니 바로 그 순간 일회는 막을 내립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이어지는 여정. 그리고 지영과 이연의 특별한 설정이 이야기에 한층 더 재미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 앞에 어떤 일들이 닥쳐올까요?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을 들려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공감대를 나눌 수 있을지 함께 알아가고 싶습니다.